정책 위반자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미와 수익과 공공성이 이 세 개 중에 반드시 두 개는 연결이 돼야 가능하다. 근데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뺏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 어려워지죠. 대부분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저기 메타버스의 주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거의 갖춰져 있어요. 최소한 두 가지가. 그 디센트럴랜드도 탈중화, 재미, 수익 이게 다 있거든요. 디지털 TV는 공공 수요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아까 그 곡을 말씀드렸잖아요.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인간 친화적인 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가상 세계를 좀 메타버스를 좀 활성화시킨다 이건 좀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구글이 그다음에 애플이 글래스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구글은 게임 쪽에서 좀 일부 수업 한정된 영역에서 좀 특대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은 생활 확장형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실물 정보가 연동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화가가 하나 그림을 만들어 놓고 이걸 디지털화해서 NFT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걸 갖고 있다면 누군가 또 복제해서 NFT로 하면 이제 희귀성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본을 없앤다고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완벽한 실물 정보가 온라인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디지털화된 거거든요. 그래야 가치가 생기니까. 그래서 실물 정보가 연동되지 않으면 이제는 메타버스 세계가 사람들이 가치 비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메타의 호라이즌 월드의 한계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실물 정보가 연동이 될 때 디지털 자산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디지털 자산이 형성이 돼서 이게 선순환 구조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그 메타버스는 반드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주도적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한 사례로 어차피 제가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 나왔으니까 그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면 저희는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건설 분야는 이제 스마트 건설을 외치고 있는데 스마트 건설의 핵심은 BIM이에요. BIM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해서 건물을 2D로, CAD로 설계하는 걸 넘어서서 3D로 설계하라 이거예요. 3D로 설계하면 물량을 잘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량을 뽑아서 이것을 쓸 수 있게 만들려고 했던 이 BIM 모델이 3D로 설계하는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서울시청 건물을 사람이 3D로 똑같이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모든 건물은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커집니다. 이런 건물을 사람이 3D로 어떻게 설계하냐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현행이 그렇습니다. 2D 그래픽 정보, 이 CAD 정보 설계를 하면 이제 오토캐드사에서 만든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을 3천 설계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량을 뽑고, 근데 이게 자동이 아니죠. 그럼 이거를 일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동이 안 돼. 데이터를 또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BIM으로. 정책이 이미 다 결정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공공 물량이 100%가 BIM으로 다 이제 수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설계단에서 BIM을 했어. 근데 시공단에서 데이터 신뢰성을 가지고 해라 해서 이걸 도입한 건데 시공에서 그걸 못 믿어요. 시공단에서 다시 BIM을 또 만듭니다. 이런 수작업을 왜 반복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네트워크에서는 설계단에서 2D만 가지고 점선 몇 단위로 완전 분해해서 이걸 DBR 시키고 그리는 거는 3차원 그리는 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컴퓨터가 하면 된다. 라고 정의를 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계단에서 정보를 구축하고 이 구축하는 사람이 일반인도 집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완전한 DBR 시키고 모든 것을 뒷단을 다 자동화 수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자동화 이제 하는 사례인데 그래서 이제 장점들이 정보 구축 10%만 있어도 되고요. 건설 비용 20%, 이제 공사기간 10%, 그리고 중요한 건 사업 타당성 분석하는데 미리 다 지어보니까 그것도 자동으로 하니까 오차율 범위가 5% 이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일군 업체가 정부 수주 하잖아요. 공공분야 수주하면 수익률이 10%대, 자가사업하면 수익률이 20%대. 그런데 글로벌하게 LI를 30%대를 정하셨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거를 쓰면 5%대 가능해요. 자동 구조 해석 엔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기호를 말씀드리면 건물 개요만 입력하면 자동 구조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거는 실제 한 겁니다. 이게 실제 지금 만들어내온 건데, 자 이것이 메타버스 세계로 튜노드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저런 구글어스 상에서 여러분 저렇게 오픈된 엔진을 가지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집을 지어서 언제든지 앉힐 수 있죠. 그리고 다 주변 환경도 보고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는 다 그림이잖아요, 건물들이. 이거는 건물이 아니고 정보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건물 안에 내비게이션 다 할 수 있고 설계도 바꾸면 내 집대로 마음대로 바꿔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럼 이런 기술들이 기반이 됐을 때 메타버스의 실질 정보가 연동이 되면 내 집 설계도를 올리면 내 집 설계도에 따라 저게 VR에 그대로 그냥 저 가상세계에 들어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인테리어 바꾼다고 생각해보고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실물 정보가 가상세계에 완벽하게 적용이 됐을 때 그거는 드디어 NFT로 자산으로서 인정이 되고 유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 메타버스 네 가지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성장 모델은 뭐냐? 어쨌든 인간 진화적인 디바이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 대상 공간이 실제 이 가상 공간 들어야 되고 이것이 실물 정보 연동되면서 자산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쌓여야 된다. 그리고 웹3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 생태 분리가 과연 바람직한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진짜 정책적인 측면을 좀 더 깊이